오늘 진짜 전략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여의도영업부 강영현 부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선전 봉쇄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간밤 나스닥 지수가 2%까지 하락하는 투매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3월 FOMC 변곡점이 이번 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불특정 대외 변수가 너무 많이 지금 잔존해 있다는 거죠. 일단 이번 주 통화 정책 변수부터 좀 터치를 해보고 갈까요? 네, 뭐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결판이 내려지는 거죠. 이렇게 유동성과의 이별이라고 하고 이제 유동성에 기대지 말자라고 하는 전략이 본격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금리 인상의 폭이나 속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페드의 인지, 그러니까 이게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냐 아니면 유동성 때문에 괜히 많이 풀려갖고 돈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가 올라오는 거냐에 대한 입장 정리, 그 다음에 점도표,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 말별로 점도표가 나옵니다. 이 점도표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연준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 분명히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라. 어제 좀 특이하게 봐야 될 점은 뭐냐면 원유가 6%, 7% 빠지고 있는데 나스닥도 같이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걸로 베팅한다면 성장주로 위로 베팅을 해서 주식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원유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겠느냐라고 하는 거, 그게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FOMC를 통해서 제롬 파월 혹은 연준 의원들의 스피치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돈이 너무 풀려서 그래라고 한다면 보다 빠른 긴축과 유동성 회수 작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시장을 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여기 23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게 멀티플이고요. 선행 PER입니다. 23배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스닥 지수 100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오늘 조금 더 빠져서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팬데믹이 터지기 전의 멀티플입니다. 13년 상승장 끄트머리가 2019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일단 캄다운 시켜놨다라는 건 멀티플을 빼놨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익이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특별히 페드가 유동성 회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우리가 회수할 거는 팬데믹 때 풀렸던 것만 다시 회수할 거야 라고 얘기만 해준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이것도 차트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가 막히게 멀티플 수준을 2019년 수준으로 딱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페드가 뭐라고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 어떤 전략을 실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동안에는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 물류 차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페드가 금리 긴급하게 안 올릴 거야라고 했던 제롬 파월의 입장이 어떻게 뒤집히느냐에 따라서 증시는 한 번 더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과대 피해 망상에 시달리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이 이만큼인데 페르시아만, 걸프만이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잘 팔고 있었지만 걔들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움직이는 걸 보면 걸프전 터지거나 혹은 중동에서 전쟁 터지는 것보다 더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러시아는 사우디 좀 증살하고 오페크가 맘만 먹으면 한두 달 안에 그냥 공급해버리고 셰일가스 늘려주고 세금 깎아주면 러시아는 그냥 손 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핵전쟁이 나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서 리스크를 저거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여기 차트에 보시면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 관련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제로로 나가면 금융에서 스텝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밀려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해서 은행들이나 어떤 증권사들이 먹고 사는데 그 부분이 막혀버리는 거가 이게 제로를 뚫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시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다 빠졌습니다. 우리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지
결국 실물 경기가 리세션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걸 확인하면 정부나 페드가 완화 정책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내기 때문에 일드 커브 인버전 나오고 여기처럼 리세션이 나온 다음에 주식을 팔아야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리고 일드 커브 인버전이 19년에 나왔죠. 18년, 19년에 나왔죠.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리세션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리세션은 팬데믹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일드 커브 인버전이 팬데믹을 일으킨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리세션이 나오니까 이걸 시계열로 놓고 보면 마치 이 리세션이 일드 커브 인버전 때문에 나왔던 걸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가 2분기 연속 적자를 보는 거,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 그게 리세션입니다. 그리고 나서 2달 있다 뒷깨가 되기 때문에 1월부터 리세션이 들어가도 우리는 8월 달 이전에 리세션을 확인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그 전에 이미 기업 실적들이 부러지고 주가 지수는 빠져서 나락으로 떨어진 다음에 그때 와서 리세션이다라고 8월 말에 선언을 하면 거기서부터는 주식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서 시장을 대응한다 그러면 그건 거꾸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일드 커브 인버전을 페드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기 국채 10년물은 이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이건 잘 안 움직이죠. 그런데 단기 국채 금리를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래튼 핸디거나 이게 뒤집히면 일드 커브 인버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긁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 장기 채권이라 10년물, 모기지 채권이라든가 국채를 집어 던지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QT가 되는 겁니다. 채권을 바깥으로 사주면서 돈이 나가면 양적 완화가 되는 거고 채권 갖고 있는 걸 팔아갖고 돈을 끌어 잡아 당기면 그러면 그게 QT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 타이트닝, 조이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빨리빨리 빅스텝으로 가는 것보다는 슬며시 올려주면서 국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던져줘야 이 일드 커브가 거꾸로 뒤집어지지 않으면서 은행들이 스텝이 꼬이는 부분들이 안 만들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 조금 해놓고 그 다음부터 QT를 굉장히 빠른 스텝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다우라든가 재무제표가 좋은 애들은 미국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테크주라든가 멀티플을 많이 받고 있는 것들이 팍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유가가 내리는데도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회수 관련된 부분과 적정한 멀티플. 제가 추정하고 있는 거는 17배 수준. 여기서 20% 빠지면 안전하게 주식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간밤 뉴욕 증시 동향이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유동성 회수의 문제 좀 포인트를 두고 전략을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변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쟁이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EPS가 좀 추정치가 하향되거나 하는 변수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그게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익 추정치가 빠그러지면 그러면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요게 차트를 보시면 요게 이제 EPS 추정치, S&P와 EPS 추정치입니다. 이게 지금 녹색으로 여기 나오는 이게 지금 범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PS 추정치가 빠그러지고 있으면 이게 쭉 끌겨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게 ISM 제조업 지표와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빨간 선으로 나타내는 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제조업에서 생산이 슬로우 다운이 된다는 거죠. 물건 안 팔리니까 재고 자산 쌓아놓고 있다가 공장 안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디까지 과연 생산이 가동률이 90%이다가 70%까지 되는데 이쯤 되면 이제 물건 다시 팔려 나가네, 물가 내려가네라고 하면서 다시 돌기 시작하는 시점을 보고 거기 때부터 마음을 놓고 매수를 해나가시면 그러면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국내 증시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정책 테마가 지금 굉장히 선전해주고 있고 또 어제 모처럼 삼성전자에는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투자자분들 지금 어떤 부분을 중심에 기준을 두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네. 부장님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조금 아침에 정리를 하고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조금 오늘은 좀 미안할 것 같다, 죄송할 것 같다 시청자분들한테. 왜요? 뭐 딱히 이게 눈에 보이는 게 그동안은 건설이라든가 중소형 실적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보이는 게 있어서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제 시장 흐름을 보니까 다 부러졌어요. 리오프닝도 부러지고 다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뭐 한국 무역수지 관련된 부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가면 에너지가 많이 수입이 되면서 적자를 많이 보는 거고요.
요 빨간 선으로 나타낸 거는 에너지를 뺀 물건들 팔리는 겁니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환율도 좋죠. 그러니까 PBR 1배 미만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지면 사야 됩니다. 사는 게 맞는데 딱히 지수가 더 이상 빠지면 사야 된다는 생각 말고 뭐가 주도적으로 끌고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딱히 보이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돈들이 갈팡질팡 하다가 실적 좋은 것들에 매기가 옮겨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중국이 풀려야 되는데 중국이 확진자 증가를 하면서 다시 셧다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외국인이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이 주식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가가 좀 내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정유주들이 좀 정유나 화학주들이 좀 가면 좋은데 그거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시원찮고, 그러면 반도체라도 좀 풀려야 되는데 그것들은 빅테크들이 크게 어떤 매수에 대한 어떤 의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들도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떨어져서 밸류가 매력이 있는 것들 가지고 20% 타닥타닥 하는 플레이들만 나올 것이지 추세적으로 뭔가 끌어올리는 시장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다음 주에라도 그런 부분이 보이면 말씀 좀 드려보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뭐 10%에서 20%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에 주목을 해보자. 네. 지금 추세에서는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다소 좀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 네. 어떤 종목 봐야 되나요? 네, 오늘은 인선 ENT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예전에 이제 IS 동서라고 하는 회사 소개시켜드렸는데, 건설주 지금 어떤 정부가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만 철폐하면,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 철폐하면 인테리어 들어가는 거 전부 한국산 들어갑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닫아놔버리면 중국 거 갖다 건설사들이 그냥 만들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거 풀어주면은 더 좋게 보이게 만들려고 한국산 씁니다. 그러니까 NX라든가 현대 리바트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장사가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있는 건물 허물으면 건축 폐기물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이 IS 동서의 자회사였던 인선 ENT가 그림을 갖고 와서 처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유연탄 가격이 꼭지 찍었다라고 하면서 시멘트 회사가 죽는다고 엄살 소리를 내고 있는데, 천연가스랑 비교해봤을 때 유가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연탄 가격이라든가 가스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시멘트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서 공사판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바게이닝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인수합병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아 시멘트라든가 성신양해 같은 회사들을 좀 잘 째려보시면 그래도 여기서 더 빠져서 곤혹을 치르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조금 마음이 무겁네요. 화요일 진짜 전략 시간 강영현 부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